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신규 이모티콘 라이브 해설을 찾아주신 작가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시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한테 오늘 신규 이모티콘들을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출시된 이모티콘은 어제에 이어서 또 19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9종이고 멈티가 이렇게 다 써놔야지. 멈티, 움티, 미니 멈티, 미니 움티. 그래서 멈티 6개, 움티 6개, 그리고 멈춰있는 미니가 2개, 미니 움티가 5개. 이렇게 해서 12개, 7개. 그리고 이제 멈춰있는 거는 7개, 11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움티 쪽이 개수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이번에도 일단은 그 일반 이모티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동률로 딱 나왔는데 미니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움티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현재 느껴지기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니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움티가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뱉어놓고 나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제 멈티는 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시면은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 자, 왜냐하면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과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자체가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멈티, 움티는 미니는 좀 작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종 제출하는 형태가 가로 세로 180 픽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임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요 네모칸 안에 실제로 뭐 작업을 몇 사이즈로 하시든 최종 제출하는 사이즈가 180, 180이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카카오톡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제 이렇게까지 작아지기 때문에 리액션 그리고 채팅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 작은 형태로가 같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작아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움직일 만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움티가 좀 불리해요. 멈티가 이 공간을 좀 넙직넙직하게 다 채우기는 좀 유리하다. 반면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작기 때문에 작은 여기에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오는 그 느낌이라든지 그 매력도라든지 비주얼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또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멈티가 조금 많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역시 움티는 사이즈가 작으니 멈티가 더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안에 이 애니메이션을 다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랬는데 요새 전반적으로 미니 이모티콘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모티콘 포함해서요 전반적으로 움티 쪽이 움직이는 이모티콘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해본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제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도 더 애니메이션에 대한 난이도가 좀 더 줄어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뭐 한 개를 판매를 하더라도 단가가 2,000원인 거랑 그죠? 그리고 단가가 3,000원인 거랑 이제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 팀에서도 움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움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해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안을 하더라도 승인이 되더라도 나머지 출시일까지
나머지 23개를 다 완성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가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조금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자꾸 움티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초보자분이 움티부터 하시는 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멈티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 멈티부터 승인을 해보시고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얼마나 팔리든지 그리고 뭔가 승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감을 어느 정도 익혀가시면서 움티도 같이 도전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하지만 제 바람이 이렇든 말든 간에 전반적으로 움티가 좀 강세를 점점 보이고 있다. 아직 큰 차이는 아니에요. 움티가 멈티보다 많이 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근사한 수준에서 살짝 움티 쪽으로 벌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하나를 살 때 또 2,000원을 주고 사고 3,000원을 주고 사고 할 때 이제 구매를 하는 분 입장에서 구매할 때 가격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거에 눈이 좀 더 가게 되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구매 심리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모티콘 플러스 기능을 쓰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돈 내고 쓴단 말이에요. 월 3,900원 똑같이 내고 쓰는데 내가 뭐 기왕이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쏙 마음에 드는 멈티를 쓸 수도 있지만 비슷한 표현들이면 기왕이면 움직이는 걸 고르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그냥 결론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세 줄 정리가 될까? 첫 번째, 움티가 멈티보다 약 강세, 근소 강세라고 할까요? 근소 강세. 일단은 전반적으로 움티가 조금 더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경향을 좀 보이는 걸 느끼고 있고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일단은 지망생분들, 예비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멈티를 하셨으면 요게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기 순위 같은 걸 보면은 움직이는 것만 무조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멈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표현이 정확하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좀 더 살아있다거나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라든지 IP 자체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IP, 캐릭터 이런 거가 그 판매하는 캐릭터 같은 캐릭터 상품 같은 걸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캐릭터가 있다는 건 거지 이게 우리가 뭐 산리오나 디즈니, 뭐 포켓몬스터, 닌텐도 쪽에서 만드는 그런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신규 이모티콘을 한번 쫙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 19개 중에 멈티 6개, 움티 6개,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 2개,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최상단, 매번 신규 이모티콘 출시될 때마다 처음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들을 좀 더 유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요거는 뭐 버전입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PC 버전이기 때문에 보통은 모바일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모바일에서도 좀 더 먼저 보이는 3열 정도, 3열 정도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진열을 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모티콘 샵이라는 곳은 상품을 진열하는 곳인데 어떤 상품을 더 먼저 보여줬을 때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반영을 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영월 작가님, 영월이 아니었네요. 엉월 작가님.
엉월 작가님의 따따따봉 극락쿼카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이고요. 이 극락쿼카 시리즈가 좀 굉장히 많이 이슈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뿡다닥 시리즈부터 해서 뭐 뿡이라든지 응가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초반부터 사용하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응가와 방구를 선도하신 작가님이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카 말고도 다른 캐릭터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선도하신 캐릭터들 중에 코카가 같이 이제 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임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응가바라, 고양이사우루스, 찐도깨 여러 가지가 고된 감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극락코카가 가장 대표적인 IP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캐릭터 특유의 눈 위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캐릭터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 상품 이라고 불리는 그런 류의 그림들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죠. 그죠? 뭔가 팬시 상품, 팬시 제품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와는 다르고 일단은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단순하다. 실루엣적으로도 그렇고 실루엣적으로도 단순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떤 걸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눈의 위치라든지 그죠? 코의 위치 그리고 눈이 점이냐 제가 이제 따라 그린 건데 좀 느낌이 좀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원조랑 이렇게 모작한 거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눈 위치가 어디에 있고 코 위치가 어떻게 있고 입 사이즈, 입 위치, 코 사이즈, 뭐 동그란 형태 이런 것들이 캐릭터들을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눈, 코, 입만 가지고 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죠? 아까랑 똑같았던 외형이지만 여기 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넣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캐릭터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위치가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들을 특정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력이 굉장히 크다. 요번에도 빠지면 섭섭한 응가가 들어가 있나요? 극락코카는 솔직히 응가 빵구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요 시리즈 보면 글꼴이 이렇게 기본 글꼴, 그 고딕체 글꼴도 있는데 이런 명조체의 글꼴도 있습니다. 명조 형태의 글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같은 글꼴, 같은 사이즈, 그죠? 이런 걸로 해서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은 그게 맞기는 해요. 그 전체 세트에서 통일감을 주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뭔가 이제 미완성 작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의 글꼴, 여러 가지의 글꼴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약간 미완성 작품, 미완성 상품, 뭔가 약간 상품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통일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관없는 경우들이 있다.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일단은 왜 상관이 없냐? 극락코카는 캐릭터가 통일감을 주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초반에 극락코카가 초반에 나왔을 때 나왔던 글꼴이랑 형태를 한번 보세요. 그죠? 글꼴이 똑같고 사이즈는 조금씩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글꼴 자체는 동일하게 굴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손글씨로 또 통일감을 줬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 고딕체. 요거는 맑은 고딕일까요? 아니면은 노토산스거나 프리텐다드거나 이런 종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머해의 머자가 왠지 맑은 고딕 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이건 다 통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든지 형태가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남고 나니까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명조를 쓰고 고딕을 쓰고 이런 걸 다채롭게 써주시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제안하시거나 이제 예비 작가님들이 이런 걸 보고 다채롭게 하는데 나도 다채롭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했을 때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그죠? 디자인이라는 게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정답이 어디 있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알려야 되고 뭔가를 제안해야 되고 뭔가를 어필해야 될 때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을 해줘야 생각할 거리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있어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글씨를 통일감을 주시는 고서 거기서 변화를 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은 아포이 작가님의 그냥 그런 토끼 42번째 버전입니다. 그냥 토끼가 아포이 작가님 특유의 이런 그림체와 그죠? 모션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림체와 모션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완전히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여사로 작업을 하시거나 요하로 작업을 하시거나 그냥 그런 토끼로 작업을 하시거나 기본적으로 아포이 작가님이 만든 거다라는 티가 확실히 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걸 많이 만드시는데 혼자서 다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회사가 아닐까 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나오는 퀄리티가 일정하고 그리고 계속 다작을 하시고 꾸준히 계속 출시가 되고 계시죠. 대단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그 정도 난다, 그 정도 돼도 상관없다 하면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포이 작가님 특유의 모션, 아포이 작가님 특유의 캐릭터 디자인, 그림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잘 작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뭉치는 푸들푸들 뭉치 뾰 스튜디오에서 나온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벌거숭이 복스리 시리즈로 캐릭터가 잡혀있는 작가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뾰 스튜디오에서는 복스리가 가장 대표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뭉치도 이렇게 있어요. 복스리랑 뭉치랑 같은 이제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찬조 출연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뭉치는 푸들푸들 뭉치라고 해서 이렇게 복스리랑 뭉치가 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 자체가 이 작가님 자체가 관심을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관심 작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알림이 갑니다. 대략 한 11시쯤 몇 시쯤이었지? 하여튼 출시가 10시면 대략 한 11시쯤 알림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난 김에 11시 54분 11시 8분 11시 19분 11시 47분 이해가 됐습니다. 왜 제가 헷갈렸는지 알 것 같아요. 11시부터 12시 되기 전 사이쯤 오는 것 같아요. 11시부터 12시쯤 사이에 그냥 카카오 이모티콘 카톡 이모티콘 채팅으로 카카오 이모티콘이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채팅 그걸로 이제 연락이 온다. 그럼 이제 알림이 가는 거예요. 관심 작가로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뾰 스튜디오를 관심 작가로 등록해 두신 1.6만 명에게는 16,000명 분들에게는 대략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카톡이 발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작가님 거 이모티콘 신상 출시됐어요. 라고 이렇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을 얼마나 등록을 해놓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하시는 또는 개인 유튜브라든지 SNS 채널을 운영하시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뭐가 출시가 됩니다 라면서 관심 작가로 등록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또 출시하는 거는 또 알림이 가겠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모티콘 스튜디오에서 제안을 할 때 작가명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개 작가명 가능. 그래서 내가 카카오 이모티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본 계정이 있을 거고, 그럼 그 계정마다 작가명을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작가명 하나 안에 시리즈를 또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각 시리즈마다 이제 요거의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의, 그리고 요거. 그래서 시리즈 안에 상품이 같은 동일한 시리즈를 유지하는 거 상품을 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가명을 통일하게 되면은 다른 시리즈가 나와도 이 작가명 기준으로 관심 등록이 되어 있고 작가명 기준으로 메일이 카톡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명 하나에 통일시켜 주시는 경우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캐릭터의 그 느낌이나 스타일 자체가 기존의 내 거와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그럴 때는 분리하는 편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르피 임성경 작가님 있죠? 무르피 임성경 작가님 있으시죠? 요 작가님이 이제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시고, 이제 좀 새로운 시도도 꽤 많이 하셨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어르신 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 어르신 톡은 원래 작가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어르신 톡의 작가명이 어르신 톡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나중에 무르피 임성경 작가님 걸로 이제 통합이 됐었더라고요. 아마 중간에 뭐 스튜디오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어르신 톡이라는 거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무르피 임성경 작가님의 전체 이런 작품들, 상품들의 분위기나 이런 톤 앤 매너 이런 거와는 조금 맞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거의 2010년대에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셨었죠. 어르신들께서 그냥 이제 보면은 뭐 카톡 단톡방 같은 거에 뭐 GIF 파일로 올리시기도 하고 문자로 막 보내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모티콘으로 그냥 만들어 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굉장히 많은 반응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다르니까 무르피 임성경으로 해서 요게 나오는 것보다 그냥 다른 별개의 작가명을 파는 게 낫겠다라고 하셔서 아무래도 그래서 어르신톡을 따로 만드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무르피 임성경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톡 시리즈는 더 이상 출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버전 2 정도까지 하시고 요새는 이런 것도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이건 되게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쓰던 것도.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더 이상 뭐 만들지 않으시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나에게 더 이득일까? 뭐가 더 나에게 뭐 이득일까? 그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일수록 그런 판단이 쉽지가 않을 거고 열심히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 꼭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판단을 자꾸 하시려는 시도를 하셔야 그래야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좋아지겠죠. 다음은 짤일기장 웃지마 네 얘기야. 짤일기장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이런 류의 이모티콘 자체가 좀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있었던 방구석 전문가 시리즈라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없진 않았는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모티콘의 초기 감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이모티콘이 나왔을 때 이런 류의 이모티콘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와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면은 대충 그린 것 같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좀 공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방구석 전문가 시리즈도 있었죠. 그래서 뭔가 대충 그린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는 것들이었다고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옛날에 보던 그 감성들이 있어요. 성 굵기가 통일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손글씨를 마우스로 그냥 썼다거나, 아마 실제 그림도 마우스로 직접 그리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그러기에는 이 동그라미 모양이 또 너무 안정적이기는 해요. 자, 아무튼 요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감성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하고요. 네, 좀 재미있네요. 요거를 요렇게 봤을 때 흰색, 요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흰색 느낌이 이렇게 나는, 그죠?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흰색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겹쳐져서. 요것도 느낌이 재미있네요. 그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는 좀 약간 잡기술 같은 건데요. 옆에다가 이렇게, 맞나?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다시 봐야겠다. 이게 약간 잡기술인데, 여기 보면은 n은 숫자가 있죠. 물음표 n은 숫자. 그럼 이게 이제 5번째 거가 대표 이미지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넣어서 물음표 n, 은, 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5번째 거가 여기에 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잡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여러분 혹시 그 웹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여기 대표 이미지로 올라와 있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게 좀 궁금하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궁금할 수 있죠. 배경 색깔이 되게 연한 회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게, 배경이 있는 색깔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은 22번이네요. 그죠? 여기다가 22를 쓰시면 n, 물음표 n은 22, 뭐 숫자 이렇게 쓰시면 그게 이렇게 나와요. 22가 아니네? 아, 숫자를 잘못 썼구나. 16. 이렇게 흰색 테두리를 이렇게 처리를 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아무튼 좀 재밌습니다. 아마 마우스로 그리신 느낌은 여기서 질 글자랑 요 그림에서 제일 많이 나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펜타블릿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패드 같은 거를 그래도 쓰셨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재밌습니다. 판단력, 자신감, 용기. 수면 못했을 때랑 수면 잘했을 때랑. 이렇게 해서 짤일기장 잘 봤습니다. 짤일기장이 혹시 또 유명한 IP일까요? 짤일기장. 아, X에 짤일기장이 있네요. 어, 어? X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셨나 봐요. X에서, 팔로워 5,000명 이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미 또 외부에서 유명하신 분이 또 이제 소환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잘 이끌어내고 그런 포스팅이라든지 그런 게시물에서 여러분들의 반응, 뭐 다른 좋아요라든지 뭐 리트윗이라던가 또는 뭐 이제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건들이 제안을 하실 때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 이모티콘 샵에 내 상품을 진열하는 데 있어서 제 상품 진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다. 왜냐? 이미 유명하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6칸입니다. 웹 버전에서는, PC 웹 버전에서는 6칸이고 보통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렇게 4칸으로 이제 나와요. 4칸씩. 그리고 우리가 제한을 할 때는 6개씩 제한을 합니다. 제한하는 화면 6개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표시되는 부분은 모바일로 많이 보시니까 이게 4개씩 나와 있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1, 2, 3 요게 지금 다 같은 외형의 얼굴 표정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잘려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연속으로 3단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노리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 봤을 때 4개씩 보인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면 관련된 거가 이렇게 5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아닌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처음에 하나, 둘, 세 개 볼 때는 여기 일부러 이렇게 배치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다 수면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또 중간에 좀 한번 끊겨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뭐 작가님 마음이시죠, 그죠? 다음은 C메이커 작가님의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톡 10번째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기분 좋아지는 톡이라는 말에 맞게 굉장히 좀 공손하고 온화한 그런 분위기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습니다. 상냥한이네요. 상냥한. 태그도 상냥한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나도 이런 스타일이 나의 취향에 잘 맞아. 그리고 이 취향이 동일한 그런 분들을 상대로 그런 분들 타겟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잡으셔서 더보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태그 중에 이렇게 상냥한 것들을 모아볼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상냥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구나, 요런 분위기들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모티콘의 구도를 이렇게 디자인적인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위에 글자가 좀 크게 보이고, 그죠? 글자가 크게 보이고 그 밑에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웬만하면 이제 동물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좀 동글동글한 경우가 많고, 요 경우에는 머리카락까지 다 존재하는 사람 캐릭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눈도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체형 자체도 조금 더 일반적인 이모티콘들이 얼굴이 이렇게 크고 몸통이 이렇게 돼 있어서 팔다리가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좀 더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몸의 등신 비율이라고 해도, 말이 좀 등신이라고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좀 달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 둘, 한 반 정도, 한 2.5 등신. 근데 일반 여기는 어떻게 되면은 0.5 등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율 차이가 확실히 있다. 그죠?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고려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난히 자유분방했던 아기 공룡이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신빵구 작가님의 신작이고, 이번에는 광기곰에 이어서 최근에 나온 게 아기 공룡이고, 룡공이네요. 룡공이. 유난히 자유분방했던 아기 룡공이네요. 자, 그래서 이목구비만큼 자유분방한 룡공이가 있었고, 요게 처음에 MD 추천으로 받으셔서 출시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 출시된 게 아기 룡공이라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색깔이 좀 연해졌어요. 더 민트 색깔이 돼버렸어요. 요거 옛날에 요 색깔이 그거라고 저는 항상 떠오르는데, 이런 색감을 보면 옛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였는지 초등학생 때였는지 노트를 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쳐요. 펼치면 이 첫 페이지에, 그 첫 표지 페이지 안쪽에
여기 이렇게 네모칸 크게 해가지고 요런 색감이 이렇게 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가 눈이 편해지는 페이지를 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요 색깔, 요런 색감을 제가 볼 때마다 약간 그때 생각이 막 납니다. 약간 민트만큼 쨍하진 않은데 약간의 좀 톤 다운되고 채도가 살짝 줄어들었는데 명도는 높은 요런 연두색 계열이라고 할까요? 요 색깔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기존에 어른 공룡이 있었던 요 색감에 비해서 확실히 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기 용공이라는 요 설정에 잘 맞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응애. 지금 보면은 이 캐릭터가 내는 소리, 캐릭터가 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글씨로 쓰셨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글자 같은 거는 이제 기본 폰트를 사용을 하셨어요. 뽀송뽀송 공룡인데 털 뽀송뽀송한 거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유도가 있으신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진짜 왕초보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잘 하신다는 분들 있죠. 잘 하는 그림, 잘 그린 그림 이런 것들 자꾸 따라 하시려고 보다 그냥 내가 아는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보시면 오히려 재미있는 게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꾸벅이라는 동작을 하는 거를 그려야 되는데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여기가 몸통이 짧고 두껍습니다. 굵어요. 그러니까 얘를 굽히려고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악을 써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굽히게 막 그리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되기는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를 그냥 돌렸어요. 이렇게 그냥 돌렸어요. 이렇게 90도. 요런 거는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초보다 내가 그림을 진짜 안 그려봤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냥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표현이 요런 표현을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분들 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내가 잘하는 거에 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되게 웃기죠? 초보자분들은 숙련자들을 부러워하고, 숙련자들은 초보자들을 또 부러워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보 나름대로의 승인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숙련가 나름의 또 승인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 공부하시되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자꾸 집중해 나가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못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이 이런 센스까지도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아기 용공이 시리즈 잘 봤고요. 다음은 플러피스타2 관, 여기는 팀 콴이라고 해야 될까요? 콴에서 나온 출시된 이모티콘이고요. 플러피스타 시리즈는 두 번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고양이 이모티콘에 약간 이제 선 자체에 이런 피랍이 느껴지는 선과 그리고 동글동글 뭔가 통통한 그런 외형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하셨고 지금 여기 보면 눈 이렇게 찍 늘어나게 움직임 표현한 거 있죠. 자, 여기 보면 요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눈이 찍찍 늘어나죠. 이런 건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에 들어가는 건데 뭐 스트레치 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늘어지고 늘어나고 압축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정식 코스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배우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런 그 칸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모티콘이 이제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또는 뭐야 라이선스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작가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모티콘 출시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런 중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피스타 시리즈 이렇게 출시된 거 잘 봤습니다. 다음은 조그만 빵글이 툰스 작가님의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리액션형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개별형으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조합형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좌우 조합형에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모티콘 쓰듯이 쓸 수 있는 것들이랑 요거 두 개만 딱 뜨면은 또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 형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내 말풍선 한번 전송 버튼 누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노란 버튼 있죠. 전송 버튼 한번 누를 때 여기에 이모티콘, 미니 이모티콘을 줄바꿈을 해가지고 새로 배치를 하게 되면 전송했을 때 이런 형태의 말풍선이 생기면서 이 위아래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풍선 안에 들어갔다 하면 일단 얘가 작아져요. 그래서 세로 형태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세로 형태의 미니 이모티콘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른 분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보내고 그럼 요게 크게 좀 뜨겠죠. 제일 크게 뜨겠죠. 그리고 또 요거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요 밑에 얘가 붙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떨어져 있긴 합니다. 여기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위아래로 붙여 쓰는 이모티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세로 형태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 왜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작가님들은 계속 만드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의 식견이 좁았다. 내가 역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지 않구나.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만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그렇게 따로따로 보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경험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로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고 보면 생각해보면 예전에 김나무 작가님이 쓰셨던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갑자기 공룡이 돼버렸는데 기린이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기린 캐릭터 하나 목 있고 목만 따로 있고 목만 따로 쭉쭉 이어가다가 다리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한 그런 시리즈도 있었죠. 이 미니 이모티콘들도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 조그만 빵그리의 미니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또 리액션을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툰스 작가님의 조그만 빵글이 잘 봤고요. 애니메이션 부드러운 거 봐요. 다음은 까뭉이와 앙토의 조그만 일상. 까망 작가님의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고요. 까망 작가님은 이렇게 까망 커플, 까뭉이와 앙토, 깜앙인가 봐요. 그래서 요 두 캐릭터가 주로 나오는 요 시리즈로 쭉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커플 이모티콘들이죠. 커플. 그래서 요 두 개 커플,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커플, 이렇게 두 개 커플. 중간에 한번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요번에도 미니 이모티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에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스스한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씻고 나와서 뽀송뽀송한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으로 활용 가능한 이모티콘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트를 왼쪽에서 전달해주는 까만 캐릭터와 오른쪽에서 전달해주는 오른쪽 캐릭터. 그래서 각각의 대칭을 이루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과, 그리고 치킨, 마라탕, 떡볶이인가요?
마라탕 아니면 떡볶이, 그다음에 하트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해놨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커플끼리 할 만한 그런 놀이, 데이트 요소라든지 표현 요소 같은 것들을 잘 모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비씨 작가님의 사랑 많은 글자들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이고요. 말 많은 글자들이라는 상품명으로 최근에 또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랑 많은 글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하트 하트가 다 관련되어 있는 뭔가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들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심쿵, 우쭈쭈, 휴, 굿, 러뷰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랑과 관련된 느낌으로 한 세트를 구성하셨다. 재밌습니다. 그죠? 이렇게 글씨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도 재미가 있고요. 네, 가위로 딱딱 싹둑싹둑 잘라낸 듯한 느낌을 잘 살리셨어요. 그죠? 다음은 도각도각 키캡 안소박 작가님의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습니다. 키캡 버전으로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클리커 키보드 그거랑은 좀 다르죠. 키캡은 또 이제 키보드에 설치를 하는 그런 거니까 키보드가 눌러지는 그런 느낌을 잘 살리시면서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움직임을 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작아지기 때문에 180짜리 그리고 실제로 쓰였을 때는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넓게 써가면서 움직임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되는 형식의 단순 반복 움직임을 써야 그래도 좀 움직임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반응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아, 키캡으로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 아, 이거 홈 버튼도 있네. 홈키 있네. 집에 가고 싶을 때 이거 누르면 되겠어요. 그죠? 요거가 왠지 좀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이 될 거고, 라든지 여러 가지 힘내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응원한다라는 뜻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할 때도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런 럭키 행운을 빈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것도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응형, 리액션형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잘 모아져 있고 키보드 자체가 이제 세로 형태는 잘 없으니까 가로 형태의 스페이스바처럼 또는 뭐 이렇게 탭키나 캡스락 키처럼 가로로 두세 칸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 구성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콩 작가님의 미니 누룽이 생일 파티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고요. 미니 누룽이 시리즈로 쭉 이제 나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나숭이숭이, 수달, 닭구 스티커, 미니 또롱이, 또콩이네요. 미니 또콩이, 몽글 파스텔, 말랑 꽉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니 이모티콘 쪽에서 강세를 많이 보이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일반 이모티콘으로도 출시를 성공하셔서 네, 이렇게 반응을 이끌어냈다. 사실 이제 그 약간 미니 이모티콘이랑 일반 이모티콘은 좀 장르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미니만 된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반 사이즈 이모티콘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축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또 누룽이 시리즈가 미니에서 또 세 번째로 출시가 됐습니다. 움직이는 시리즈로 해서 경축, 생축, HBD 생일 파티 기준으로 해서 생일 관련으로 쫙 깔아주거나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 채팅에서는 생일을 축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단톡방에서는 생일이 계속 돌아와요. 그죠?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막 10명 이상만 돼도
한 달에 한 번씩 막 생일 축하할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생일 관련해서는 표현할 일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이 아니고 1대1 채팅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차피 이 사람과 나와의 채팅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점이 한 몇 번 쓰면은 좀 다른 표현 써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요거 세트 쓰다가 두 번째 사람한테도 요 세트 쓰다가 세 번째 사람한테도 요 세트 쓰다가 이제 한 네 번째쯤 돼서부터는 똑같은 거 너무 쓰는 게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것도 세트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대1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썼던 거 여기서 내내 딴 거 내내 1년 내내 다른 방이니까 어차피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 같은 경우는 약간 상비약 준비하듯이 상비품 준비하듯이 쟁여놓고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생일 축하를 컨셉으로 아예 잡아서 생일 축하 테마로 전체 다 구성하신 거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추 작가님의 깨물어주고 싶은 오피스. 양추 작가님 전에 깨물어주고 싶은 도형들 아주 귀엽네요. 그리고 깨물어주고 싶은 한글, 그리고 깨물어지고 싶은 오피스가 있고 그 사이에 힘들어도 웃어 연체고양이라는 요 스타일의 시리즈가 있었네요. 좀 스타일이 독특하시네요. 선이 좀 굵고 선명한 진한 느낌의 그런 이모티콘 시리즈, 그런 식의 드로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물어주고 싶은 오피스에는 이렇게 회사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또 특유의 선 굵은 느낌으로 잘 움직이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모션 같은 것들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면서도 직관적인 이런 이미지들,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죠? 요거를 쓸 일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회사 안에서는 못 쓰죠. 그죠? 요거는 같은 회사 안에서는 못 쓰고 친구들끼리 쓰겠죠. 되게 재밌는 구성이네요. 이거는 이제 글자랑 같이 쓰기도 좋고, 리액션용으로 쓰기도 좋고, 개별적으로 이모티콘처럼 쓰기도 좋고, 글자와 함께 이모지처럼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조합형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은 되지 않는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되게 좀 독특한 성격을 잘 띠고 있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조합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세트인 거예요. 다음은 영 작가님의 몽글몽글 구름을 모아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그 전에는 꾸리는 빵이 좋아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가 있었고, 요 핑크색으로의 요 돼지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빵과 관련된 걸 하셨다면, 요번에는 구름 컨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셨네요.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부터 해가지고, 여기 숫자라든지 이런 날씨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흰색 이모티콘이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흰색을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연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흰색만 넣을 수도 없고 외곽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한 느낌이 나면서 선명한 색감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잘 보이게끔 작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은 작가님의 인절미 댕댕이 갸오 5번째 되겠습니다. 갸오 시리즈가 5번째고 그 외에는 떡토끼 문용이 시리즈가 있었네요. 그리고 코카 무해한 코카 에오는 7번째인데 3개가 있고 무해한 시리즈에서 있었다가 코카 시리즈만 따로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무해한 친구들 중에서 코카가 제일 인기가 많았나 봐. 그래서 코카만 따로 빼서 작업하고 있나 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무해한 시리즈로가 아니라 코카 시리즈, 코카 에오 시리즈로 이제 출시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인절미 댕댕이 갸오가 5번째로 나왔고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이 전체 공간을 조그만 캐릭터로 채웠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뭐 좌우로 왔다 갔다, 좌우는 없었나? 요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션이라든지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앞으로 가는 모션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이런 큰 이미지가 뜨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아서 귀여워가 아니라 작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화면을 크게, 요 안에 영역을, 요 공간을 크게 쓰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캐릭터가 작은 게 너무 매력이어야 하는 그런 경우거나, 그럴 때 이제 컨셉 자체를 좀 잘 잡으시고 그걸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잡은 컨셉이 실제로 유효한 구매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유효한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아버린 은쥐, 람니, 다람쥐. 은지, 람니, 다람쥐. 다람쥐 캐릭터인가 봅니다. 인더큐트 작가님이고요. 네, 어제 2개 출시하셨던 작가님이신데, 어제가 아니었나? 신규. 어제가 아니었나 보네요. 언제였지? 그러면 그제였군요. 나의 모든 하트를 너에게. 다음에 어디까지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2개를 출시하시고 오늘도 하나를 또 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모티콘 작가를 전업으로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이모티콘만 그리십니다. 하루 종일. 그죠? 그래서 제안한 게 그만큼 많아요. 왜 이렇게 승인을 많이 받아? 그거는 승인 낸 것마다 제안을 낸 것마다 다 승인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것보다 더 많은 제안을 넣는 건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제안을, 다수를 엄청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승인들이 이제 하나씩 되니까 승인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안한 수보다는 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승인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작업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은쥐람니, 다람쥐, 은쥐 시리즈는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죠? 굉장히 좀 인더큐트 작가님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를 계속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도 해보고 저런 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은쥐람니, 다람쥐까지도 오게 됐어요. 오잉 시리즈라든지 오잉이라든지 뭐 까르르라든지,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폰트는 정말 프리텐다드류의 폰트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하트, 사랑, 나만 없어, 그리고 입담으로 하면서 뽀뽀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근데 연인끼리 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사랑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누구 너무 좋다거나 뭐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까불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작가님의 진품 말티주,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진품 말티주는 처음 출시가 됐네요. 그 전에는 조롱박이, 원숭이, 숭늉이, 싹수노란 싹병아리,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출시를 해 보셨다가 이번에는 진품 말티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사납갱이, 사납다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사나운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까불거리는 도 있지만 표현 자체가 좀 세요. 센 표현이다. 물어본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야 될까요? 면박 주는 거죠. 면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하실 때 이게 재미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거를 잘 찾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승인을 받으셔서 보면 실제로 보면은 이거 자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쓰는 분이 알아서 서로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쓰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자체가 귀엽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센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게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카카오 이모티콘 팀이 약간 억하심정이 좀 어느 정도 쌓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모티콘 팀에 왜 내 거 안 뽑아줘 하는 그런 억하심정이 자꾸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에서 좀 표현이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유명환 작가님의 산업갱이 진품 말티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선 조절이라든지 강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선을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표현 세게 해도 되는구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할 수 있는 표현이고 셀 수도 있는 표현인데 어떻게 승인이 됐을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가 이제 좀 귀엽고 하찮게 보일 수 있게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작은 강아지, 새끼 고양이가 나한테 굉장히 막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그걸 귀엽게 느끼지, 막 크게 위험하게 느끼지 않는 거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죠? 얘가 나한테 뭘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나름 인상도 좀 쓰고 사나워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본질적으로 조그맣고 무해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채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더 좋겠다. 오늘의 마지막 이모티콘은 때려치고 싶을 망둥하지 왕감자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고요. 망둥어, 그럴 망둥어는 처음 출시가 되었고 공룡들, 서해상 가자미, 햅지, 두덕지, 간신배, 애매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가 또 있었네요. 그죠? 그 중에서 오늘은 때려치고 싶을 망둥하지라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때려치고 싶을 망둥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때려쳐야 할 만한 이거 타겟은 뭡니까? 타겟은 누굽니까? 뭔가를 때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만한 분들이 타겟이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1일 1사직서, 모태 안에 다 전반적으로 회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월급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성과급이라든지 집 회사라든지 상사면 다야라든지. 자,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요거는 회사에서 쓰는 이모티콘이 아닙니다. 회사 관련은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끼리, 회사에서 쓸 수는 있죠. 친구한테 보내면 되니까.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끼리 쓸 수가 없다. 그죠? 겠냐? 이거 보내도 돼요? 안 돼요? 윗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디 과장님이 저보고 뭐 해달라고, 이거 빨리 작업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보내면 됐는데, 실수로 겠냐까지 보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회사 이모티콘은 맞다. 그래서 직장인에게라는 태그는 달려 있지만 어때요? 회사 사람들한테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누가 일단 뭔가 때려치고 싶을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편한 친구, 대표적으로 친구에게 편한 사람들에게 주고받을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사원인 상태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고, 약간 일종의 뒷담화콘인 거죠. 뒷담화콘. 뒷담화 이모티콘인 거예요. 굉장히
좀 잘 구성되어 있는 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시된 19가지 신규 이모티콘은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패턴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여러 유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예요. 제가 해설이라고도 했고, 뭐 풀이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방송은 이제 풀이 방송인 거죠. 풀이 방송. 문제풀이, 해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바둑 기사님들이 이제 기보 같은 걸 엄청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도 많이 그 기보를 정리를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출시되고 있는 사례들을 모으시고 보시고 익히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이모티콘이라는 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프로라는 분들은 어떤 부분의 능력이 굉장히 특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존재하지만 보통은 그걸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프로예요. 보통은.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 세팅해서 그것만 하는, 그것 위주로. 또는 그것만.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시작하셔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거를 밥 먹듯이 위주로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초반 재능에 비해서 시간 연차 이런 게 지나갈수록 기량 하락이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프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요거를 매일매일 이모티콘과 관련된 걸 생각하고 이모티콘에 대한 걸 알아보고 계속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것이 프로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최대한 이모티콘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어떤 것도 희생을 하셔서는 안 돼요. 대체할 수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일부를 이모티콘이 대체할 수는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거 대신에 이거 하면 돼. 그게 오케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희생해서 그 자리에 이모티콘을 우겨 넣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직은 이모티콘에 대해서 쓸 시간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진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희생하는 시간 중에 인스타그램 릴스 보거나 뭐 쇼츠 보거나 틱톡 보거나 이런 거 보는 시간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요거 뺐다 빼고 내가 릴스 어차피 1시간 보는 거 1시간 안 보고 그림 30분 그리자 라고 하면은 30분 그림 그리고 릴스 3시간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 놓고 다음날 피곤하죠. 피곤하면 다음날 어떡합니까? 아, 역시 난 그림 그리면 안 돼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인류가 생존한 방식입니다. 인류가 살아남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희생하지 않고 이거 하는 시간에 대체할 수 있겠다. 요 정도는 내가 이모티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있겠다. 그게 하루에 5분이어도 좋고요. 일주일에 5분이어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모티콘과 관련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라이브 해설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채팅 많이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나 좀 방송 관련해서 개선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